안녕하세요. 이영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와 직원의 차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고요. 인건비 신고할 때 주의할 내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프리랜서와 일반 직원의 차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신고할 때 주의할 사항, 그리고 주요 최근 추징 사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국세청 직속 공무원교육원에서 외래교수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사이버대학 융합경영학부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대상으로 꼼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프리랜서와 직원의 차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의 성격과 세무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주의사항 순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건비의 성격입니다. 아니, 프리랜서와 직원 모두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에 대한 내용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프리랜서는요, 우리 흔히 얘기해서 원천징수 3.3%만 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프리랜서는요, 외주 용역 사업자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직원은요, 원천징수 할 때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하고요,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은 원천징수를 8.8%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쵸? 자, 그런 분들은 일시적인 인적 용역으로서 저술이나 강의, 심사 등에 대한 잠깐 일을 하셨을 때 돈을 지급할 때는 8.8%를 떼고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하게 되어 있죠. 아니, 그러면 프리랜서와 근로소득은 어떻게 구분한 거냐? 먼저 그 정의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근로소득은요, 일용직, 아르바이트 다 포함해가지고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서 노무를 제공하고 받은 금전을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등, 즉 사업소득자는요,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노동 또는 역무를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서 지급받는 금전 중 정기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키포인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가장 큰 차이는 그렇죠. 고용관계 유무입니다. 즉, 종속된 지위로서 고용관계 이시 근무를 했다, 노동 제공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근로소득을 보는 거고요. 고용관계 없이 대가를 받았다고 하면은 사업소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타 소득을 보도록 할게요. 기타 소득은요,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말해요. 그래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여기서 말하는 역무란 건 용역을 말해요. 용역. 그래서 역무를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서 지급받는 금전 중에 일시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사물을 관리하고 그 대가로 받은 사례금 성질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고용관계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으면 그건 사업소득이에요. 그런데 내가 고용관계 없이 우발적으로 일시적으로 특정 건에 대해서만 내가 일을 했으면 그거 뭡니까? 그건 기타 소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요, 사업소득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 우발적으로 일을 했으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천징수 8.8% 떼고 소득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득은 뭐라고 한다? 기타 소득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근로자란 개념이 뭔지 좀 볼게요. 자, 근로기준법 제14조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를 근로자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다? 사용 종속관계, 즉 고용관계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소득세법에 근로소득은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해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등등등 명칭 여하를 따지지 않고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았으면 근로소득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이 근로자성이 있냐 없냐를 어떻게 판단하냐? 즉, 고용관계가 있냐 없냐를 어떻게 판단하냐? 그 주요 사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업무 수행상 지시나 감독을 받고 있다. 그러면 고용관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용자, 즉 고용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명령을 받고 있으면 그건 고용관계가 있다라고 보고요. 또 두 번째, 임금의 성격을 또 따져봐요. 그래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거나 결근이나 지각시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또는 연장근로의 경우에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고용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또 세 번째, 소득세 납부.
근로제공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죠. 고용관계가 있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네 번째, 시간적 구속이에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날이 있는 것으로 일반적이고 탄력적인 근로시간제나 재택근로제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룰과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다 고용관계가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소적 구속입니다. 작업 장소가 정해져 있다거나 사용자가 지시한 장소에서 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 종속 관계, 고용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은요, 고용 관계가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단편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고용 관계에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 겁니다. 자, 그러면 체크리스트 보도록 할게요. 자, 고용 관계가 없이 독립된 개인으로부터 영향을 제공받고 있다. 맞다라고 하면 그건 뭡니까? 그렇죠. 인적 영역 사업자로서 이건 프리랜서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고용관계가 있대요. 그리고 임금을 1급 또는 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받으면 뭡니까? 그건 그렇죠. 일용근로자에 해당되는 거고요. 만약에 1급 시급을 받는 게 아니면 그렇죠. 상용 근로자로서 일반 정규직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세무처리 방식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근로소득자는요, 정규직과 일용직으로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반적인 정규직을 보면은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을 하고요, 근로소득 원처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소득세 신고하게 되면은 부양가족 공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 징수하고요. 근로소득 세액공제, 그 다음에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근로소득자가 일용직이래요. 그러면 고용산재 사업장 가입을 하고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원처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하지만 이 일용직 같은 경우는 일용직 1단 기준으로 15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하고요. 그리고 초과분에 대해서 45% 세액 감면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소득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프리랜서 같은 사업소득자는요.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면요. 사업자 등록 사업자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분들은 4대 보험은 개별 가입입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경비 적용하고요. 원천 징수가 따로 없습니다.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 거래를 하고요. 타소득과 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과 합산하여서 과세가 됩니다. 자, 근데 나는 고정된 사업장이 없어요. 사업자 등록증이 없대요. 자, 이런 분들은 그죠.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자유직업 소득으로서 프리랜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프리랜서는요, 4대 보험에 대해서 개별 가입하고요. 자, 소득을 지급받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렇죠. 3.3% 원처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소득세 신고할 때 실제 필요경비가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3.4% 원처 징수 당하고 타소득이 있으면 타소득과 합산해서 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거죠. 자, 그리고 기타 소득자는요, 일시적 우발적으로 받은 대가예요. 그래서 인적 영역을 제공하고 일시적 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았으면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기타 소득은요, 300만 원 이상일 때는 타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4대 보험은 개별 가입이고 소득을 받을 때는 8.8% 원천세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타 소득은요, 인적 영역에 대한 기타 소득은 특히 일부 80% 필요경비 적용 가능하고요. 또 일정 부분은 8.8% 원천 징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일 때는 타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최근 추징 사례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다 기타 소득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왜냐면 인적 영역 같은 경우는요, 일시적 우발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은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80%가 경비 처리해줘요. 80% 경비 처리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같은 돈을 받다 하더라도 사업소득, 근로소득보다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 게 가장 세부담이 적고 유리합니다. 자, 이걸 악용한 사례예요. 사업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여 추징한 사례입니다. 자, 전문강사 A씨는요, 다양한 업체에서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를 받고 있대요. 자, 이런 분들은 고용관계가 없이 여러 업체에서 강의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그렇죠. 기타 소득이 아니라, 그렇죠. 사업 소득에 해당돼요. 그런데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가지고 세부담은 좀 줄였대요.
자, 이게 국세청에서 적발돼가지고 사업소득으로 분류돼서 추징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요, 근로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서 추징한 사례예요. 자, 임원 B 씨는요, 퇴사를 했대요. 자, 퇴사를 했으면 근로계약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직원이 아닌 거죠. 그런데 다시 또 그 회사에 재취업을 했대요. 그러면 다시 고용관계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고용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한 대가로 고문료를 받았는데 이 고문료는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은 거기 때문에 뭐예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인 거죠. 그런데 근로소득 신고하지 않고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했대요. 이게 국세청에 적발돼가지고 추징된 사례입니다. 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제조업자 C씨는요, 그렇죠. 직원을 채용하고 나서, 근데 이 직원들이 외국인 근로자, 신용 불량자래요. 그래서 인건비 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차세 신고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지급했지만 인건비 신고를 안 하고 경비 처리를 한 겁니다. 원천 징수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국세청에 적발돼가지고 추징된 사례입니다. 네, 이어서 주의사항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면요,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급 명세서가 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원천징수 영수증은요, 원천징수 의무자, 즉 사업자를 말해요. 사업자가 보관해야 할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 보관용, 이 발행자 보관용 총 3부가 작성되는데 세무서에다가 제출하는 발행자 보고용 원천징수 영수증을 우리 뭐라고 하냐? 지급 명세서라고 합니다. 이 지급 명세서는요, 원천징수 의무자, 즉 사업자를 말해요. 사업자와 그 다음에 소득을 지급받는, 인건비를 받는 소득자의 이름과 주소 등의 인적사항, 그리고 소득 금액의 종류와 금액, 그리고 지급 시기와 귀속 연도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급 명세서를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분명 또는 미기재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1% 부과되고요. 물론 3개월 또는 1개월 이내에 제출을 했을 때는 50% 가산세가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급 명세서는 꼭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셔야 돼요. 자, 그럼 제출 기한이 어떻게 되어 있냐? 좀 보도록 할게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요, 소득 지급 시기를 따져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소득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만약에 매월 지급했으면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간이지급 명세서라고 해서 근로소득은요, 상반기 분에 대해서는 7월 말일까지, 하반기 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업소득에 대해서도요,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간이지급 명세서는요, 그렇죠. 지급일에 속한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 배당, 기타 소득 등 그 밖의 소득은요, 다 모아가지고 1년치 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올해부터 적용된 내용인데요. 이거 좀 주의 깊게 보도록 하죠. 자, 사업장 제공자 등에 대한 과세 자료 제출 의무가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뭔지 좀 보도록 할게요. 24년 1월부터 스포츠 강사 등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은 스포츠 강사 등의 소득이 발생한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다. 좀 용어 어렵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앞서 봤던 지급 명세서는요, 사업자가 인건비를 받는 이 소득자한테 직접 대가를 줬을 때 지급 명세서를 작성해요. 근데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은 다른 거예요. 사업자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사업자는 장소만 제공하고요. 해당 인건비를 받는 사람은 사업자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고객한테 직접 돈을 받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골프장에 있는 캐디예요, 캐디. 캐디 같은 경우는 골프장에서 돈을 받습니까? 아니면 고객한테 돈을 받습니까? 그렇죠. 라운딩을 하는 고객이 캐디한테 돈을 직접 줘요. 그리고 골프장 사업자는 캐디한테 인건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 골프장 사업자는 캐디한테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요. 그럼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캐디가 얼마를 벌고 있는지, 얼마 버는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올해부터 신설된 내용이에요. 이 골프장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장 장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뭐 한다? 그렇죠. 우리 골프장에서 일하고 있는 캐디가 얼마 벌었는지 과세 자료를 제출해라. 제출 안 하면 가산세를 부과하겠다. 이게 사업장 제공자 등에 대한 과세 자료 제출 의무입니다. 이게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골프장에서 일하시는 캐디분,
그 다음에 헬스장에서 일하시는 각종 코치 있지 않습니까? PT 선생님,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해당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뭐합니까? 와세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강사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라 영역을 알선 중개한 사업자로서 골프 연습장, 헬스클럽 사장님 같은 경우는 뭐합니까? 사업장 제공자 등의 와세 자료 제출 명세서를 언제까지? 소득이 발생한 달,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양식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 자료 제출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1번을 보시면은 제출자 인적사항 및 총 제출 인원이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그렇죠. 우리 골프장에 우리 헬스클럽의 사장님이 인적사항을 적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2번에다가 뭐예요? 캐디나 PT 선생님에 대해서 이분들이 얼마 받았는지 그 내용을 집계해서 작성해서 보고하는 거죠. 그리고 영역 구분 코드를 보시면은 골프장 캐디는 11번 되겠고요. 간병인은 12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해당되는 인원이 있으면은 그 영역 구분 코드 작성하셔가지고 지급 금액과 횟수를 작성하셔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프리랜서가 있다.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간이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간이 지급 명세서 1번은 그렇죠. 사업주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는 거고요. 2번은 그렇죠. 그 소득을 받은 프리랜서에 대한 인적사항과 소득 금액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소득도요. 간이 지급 명세서 작성하시는데요. 1번은 뭡니까? 사업주 본인의 인적사항이고요. 2번은 뭐예요? 그렇죠. 소득을 지급받는 그 기타 소득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는 거예요. 자, 일용 근로자를 채용하시면은 그렇죠. 일용 근로소득도요.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급자는 누구예요? 그렇죠.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적사항이죠. 그다음에 1번에 보시면 월별 원천징수 집계 해당이 돼 있죠. 그래서 매월 일용 근로자를 몇 명 썼고 내가 돈을 얼마 줬는지 그 총괄 금액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는 디테일하게 일용 근로자 누구누구에 대해서 얼마씩 줬는지 일자와 금 일수를 적어서 보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은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제 고용 형태와 내용을 기준으로 성실하게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원천세 신고와 지급 명세서 제출은 놓치면 세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자, 그러면 Q&A 한번 해보죠. 자, 실제 고용관계를 갖는 근로제공이라면 프리랜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실제로 고용관계가 있으면 이건 뭡니까? 그렇죠.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